솔직히 말해봅시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셨어요? 휴대폰부터 찾았죠? 통화 목록 뒤지고 카톡방 확인하고. 아씨, 나 어제 부장님한테 전화했나? 나 어제 택시에서 결제는 했나? 식은땀 흘리면서 확인하셨잖아요. 안 한 척하지 마세요.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 10명 중 9명이 다 그러고 오니까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카톡방 들어가서 스크롤 올리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충격받는 거. 단톡방에서 상사 욕한 거, 거래처 담당자한테 반말 찍어버린 거, 여사원한테 이상한 이모티콘 날린 거. 본인은 하나도 기억 안 나니까 남이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다 당신이 한 짓이에요. 어젯밤 11시 32분, 당신이 직접 타이핑해서 보낸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무용담 아니에요. 야, 나 어제 필름 끊겨서 개가 됐잖아 하면서 낄낄거릴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20년 동안 피토하고 실려오는 사람들, 젊은 나이에 벽에 똥 칠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악담 좀 퍼부으려고 왔습니다. 듣기 싫으면 나가셔도 돼요. 근데 나갈 때 나가더라도 본인 뇌가 지금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는 알고 가셔야죠. 제일 어이없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술 마시고 푹 잤다는 말이에요. 뭘 푹 자요? 그건 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절한 거지. 마취총 맞고 쓰러진 짐승이랑 똑같은 상태였다고요. 여러분이 아게오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뇌세포는 밤새도록 알코올이라는 독극물에 절여져서 비명을 지르다가 죽어나갔어요. 푹 잔 게 아니라 뇌가 파업을 한 겁니다. 주인놈이 미쳐서 독을 들이부으니까 나는 셔터 내리고 도망갈란다 하고 뇌가 작동을 멈춘 거라고요. 진짜 수면이랑 알코올 기절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상적으로 잘 때는 뇌가 뭐예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독소를 배출해요. REM 수면, 깊은 수면 단계를 거치면서 몸 전체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술 마시고 기절하면 이 모든 게 안 일어나요. 뇌는 그냥 알코올이라는 독극물을 분해하느라 밤새 전쟁터예요. 간도 신장도 심장도 다 비상사태로 돌입해서 독 빼내라, 빨리 빼내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머리 깨질 것 같고 입은 사막이고 속은 뒤집어지고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프죠. 그게 바로 전쟁 치른 흔적이에요. 개운한 게 아니라 간신히 살아남은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숙취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요. 진통제 한 알 먹고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 해결된다고 착각하죠. 천만에요. 이미 당신 뇌세포 수십만 개가 어젯밤에 죽어나갔어요. 해장국 먹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블랙아웃, 필름 끊김. 말이 좋아서 블랙아웃이지 의학적으로 보면 이거 뇌기능 장애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해드릴까요? 뇌가 포맷된 거예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돌고 있는데 전원 코드 확 뽑아버린 거라고요. 그렇게 몇 번 강제로 끄면 컴퓨터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죠? 여러분 뇌가 지금 그 짝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뇌 안에 해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예요. 근데 알코올 농도가 확 올라가면 이 해마가 완전히 마비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아예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녹화 버튼 안 눌린 채로 계속 카메라만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아무리 되감기 해봐야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멀쩡하게 행동해요.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택시 타고 집도 잘 찾아와요. 심지어 카톡도 치고 전화도 하고 돈도 결제하고. 옆에서 보면 좀 취했나 싶지 정신이 나갔다고는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의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에요. 이성은 꺼지고 본능만 남은 상태예요. 동물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 안 할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평소에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3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회식에서 블랙아웃이 왔대요. 다음날 출근했더니 동료들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날 밤에 자기가 본부장한테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다 당신 책임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15명이 다 봤다는 거예요. CCTV에도 찍혔고요. 결국 그분은 사표를 냈어요. 회사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전혀 기억도 못하는 일로. 그분이 상담실에서 울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간호사님, 그게 제가 한 짓이 맞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미친 거 아닌가요? 미친 게 아니에요. 뇌가 마비된 거예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알코올에 의해 완전히 셧다운된 거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억눌러왔던 감정들, 참아왔던 말들이 필터링 없이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블랙아웃 상태의 당신은 당신이 아니에요. 통제력을 잃은 짐승이에요. 직장인 여러분, 본인은 일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술 좀 마셔도 업무 능력 짱짱하다고 착각하시죠? 천만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블랙아웃 자주 겪는 분들 이미 멍청해지고 계십니다. 본인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회의 시간에 했던 말 또 하고, 방금 지시받은 거 까먹고 멍하니 모니터만 쳐다보고. 아, 피곤해서 그래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두엽이 녹아서 그래요. 판단력, 감정 조절, 기억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알코올에 쪼그라들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전두엽은 뇌의 사령탑이에요.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화내면 안 되겠다. 이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다 전두엽 덕분이에요. 근데 알코올은 이 전두엽을 제일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술 마시면 제일 먼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잔 더 괜찮겠지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엔 오늘은 좀 오버해도 되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엔 뭐 어때? 다 죽어 이 지경까지 가는 거죠. 이게 다 전두엽이 마비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전두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요. 뇌 MRI 찍어보면 실제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크기가 줄어든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30대 대기업 과장님 얘기해드릴까요? 그분도 처음엔 웃으면서 왔어요. 아유 간호사님, 사회생활하다 보면 필름 좀 끊길 수도 있죠. 그랬던 분이 1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회사 잘렸습니다. 왜냐고요? 술 취해서 거래처 미팅 날짜 까먹고 중요 서류 날려먹고 나중엔 회식 자리에서 이사님한테 쌍욕을 박았거든요. 본인은 기억도 못해요. 다음날 출근했더니 책상 빠져 있더랍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사 잘린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스트레스로 술을 더 마셨어요. 매일 낮부터 혼자 집에서 소주를 마셨대요. 그렇게 6개월 지나니까 아내가 이혼 요구했어요. 애들이 아빠 무서워한다고. 술만 마시면 고함 지르고 물건 집어던진다고. 그분도 기억 못해요. 자기가 그랬는지. 블랙아웃이 일상이 된 거예요. 결국 그분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알코올성 간염에 췌장염까지 와서. 입원해서 링거 맞으면서도 손 떨리고 환청 들리고 땀 뻘뻘 흘리고. 그게 금단 증상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면 나타나는 증상. 겨우 39인데 말이에요. 이제 평생 술 한 방울도 못 마시고 살아야 해요. 조금이라도 마시면 바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분이 퇴원하면서 제 손 꽉 잡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간호사님,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필름 끊기는 게 진짜 위험하다고. 저처럼 인생 망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남일 같으세요? 나는 주사는 없어. 그냥 잠만 자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필름 끊긴 당신이 얌전히 잠만 잤는지, 길바닥에서 춤을 췄는지, 누구 멱살을 잡았는지 본인이 어떻게 확신합니까? 기억이 없는데.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평소에 되게 얌전하고 조용한 40대 남성분. 회사에서도 모범사원,
집에서도 착한 남편, 착한 아빠. 그런데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대요.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해요.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 여기저기 멍들어 있고 손등은 까져 있고 옷은 찢어져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남편이 편의점에서 난동 피우다가 잡혀갔다고. 부인이 달려가 봤더니 남편이 유치장에 앉아서 멍하니 있더래요. 당신 왜 이래? 무슨 짓을 한 거야?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기억이 없으니까. CCTV 보니까 편의점 들어가서 술 더 달라고 소리 지르고 안 판다니까 진열대 엎어버리고 점주한테 욕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밝혀진 게 뭔지 아세요? 알코올성 정신병이었어요. 블랙아웃이 반복되면서 뇌가 손상됐고 술만 마시면 환각과 피해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겨우 45인데 이제 술은 절대 못 마시고 평생 약 먹으면서 살아야 해요. 회사도 그만뒀고요. 정신병 진단받은 사람을 회사에서 어떻게 둬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치매가 노인네 병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요즘 병원에 30대, 40대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기절하실 겁니다. 초록이 치매라고 들어보셨죠? 젊은 치매. 이거 걸리면 답도 없어요. 진행 속도가 LTE급이에요.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고 똥오줌 못 가리고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70대가 아니라 40대에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42세 남성분. IT 회사 개발자셨는데 술을 정말 많이 드셨대요. 매일 밤 소주 2병씩은 기본. 주말엔 더 마시고.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방금 들은 얘기를 까먹는다든지, 길을 잃는다든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코딩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니터를 보는데 거기 있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된대요. 동료가 괜찮아? 물어보면 잠깐 멍했어 이렇게 넘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길을 잃었대요. 자기 자리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5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동료가 발견해서 데려다 줬는데 그때부터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저 친구 요즘 뭔가 이상해 하면서 결국 부인이 억지로 병원에 데려왔어요. 검사해 보니까 뇌 MRI에서 전두엽과 해마가 심하게 위축돼 있었어요. 60대 노인 뇌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치매 초기 단계 판정이 나왔고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술을 끊고 치료받지 않으면 23년 안에 요양원 가셔야 할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분 부인이 진료실에서 울부짖는 거 제가 봤어요. 애들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어떡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됐어요? 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정작 본인은 자기가 치매라는 걸 인정 안 해요. 나는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게 바로 치매의 특징이에요. 병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당신 자식들이 학교 갔다가 왔는데 아빠가, 엄마가 멍하니 벽만 보고 침 흘리고 앉아있어. 그 꼴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술이 그렇게 좋으세요? 내 자식한테 지옥을 물려줄 만큼. 아빠는 왜 우리를 못 알아봐요? 라고 울면서 묻는 8살짜리 아이한테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나빠진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저한테 와서 징징거리는 분들 제일 듣기 싫은 핑계가 뭔지 아세요? 사회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핑계 대지 마세요. 술 안 마시고도 승진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 널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이다 마시면서도 분위기 잘 맞추는 사람 많아요. 본인이 술을 못 끊는 걸 분위기 탓, 회사 탓,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거 비겁한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40대 부장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회식 자리에서 절대 술을 안 드세요. 무조건 음료수만 드시는데 분위기는 제일 잘 띄우세요.
농담도 재밌게 하시고 게임도 잘 리드하시고 후배들이 술 마시고 헛소리하면 받아주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후배들이 더 좋아해요. 부장님이랑 회식하면 편해요. 무리하게 술 안 권하시고 분위기도 좋고. 그분이 왜 술을 안 드시는지 아세요? 20대 때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병원까지 입원했었대요. 그때 정신 차리고 술을 완전히 끊으셨대요. 그 후로 20년 넘게 단 한 방울도 안 드셨고 그래도 임원 바로 밑까지 승진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술 없어도 사회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술 안 마시니까 다음날 컨디션도 좋고 일도 더 잘 되더라고요. 그냥 알코올 중독인 거 인정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거잖아요. 회식 때 주는 술 다 받아먹고 필름 끊겨서 다음날 업무 망치는 게 충성입니까? 그건 회사에 민폐 끼치는 거예요. 몸 버리고 뇌 버리고 회사에서도 찍히고 도대체 뭘 위한 음주입니까?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술 마시고 건강검진 결과표 들고 와서 간 수치가 높네. 낮네 따지지 좀 마세요. 간은요 착해요. 웬만큼 망가져도 술 끊고 관리하면 다시 살아나요. 재생이 된다고요. 근데 뇌는 안 그래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좀비처럼 다시 안 살아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미 쪼그라든 해마는 다시 안 펴진다고요. 여러분, 뇌세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 약 1천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평생 이걸로 살아야 해요.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천천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은 이 뇌세포를 대량으로 학살해요. 한번 포금하면 수십만 개가 한꺼번에 죽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1천억 원이 들어있어요. 매일 조금씩 써야 평생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와서 한 번에 수십만 원씩 훔쳐가요. 한 달에 몇 번씩. 1년이면 수천만 원, 10년이면 수억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통장 잔고 보면 거의 바닥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뇌가 지금 그 꼴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뇌세포 수만 개가 알코올 샤워 맞고 녹아내리고 있는데 간 수치 좀 떨어졌다고 안심하고 술을 또 마셔요? 진짜 용감하신 건지 무식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간은 재생되지만 뇌는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간세포는 분열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그래서 간이 70% 손상돼도 남은 30%가 열심히 분열해서 다시 100%를 채워요.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해요. 근데 뇌세포는 분열 안 해요. 태어날 때 받은 걸로 끝이에요. 하나 죽으면 하나 줄고 100개 죽으면 100개 줄고 그래서 뇌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거울 한번 보세요. 눈 퀭하고 피부 푸석하고 배는 나오고 멍청한 표정 짓고 있는 그 얼굴. 그게 진짜 당신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총기 있고 빠릿빠릿하고 일 잘하던 당신은 어디 갔습니까? 술독에 빠져서 죽었나요? 제가 상담했던 30대 중반 남성분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더라고요. 20대 때 찍은 사진.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이게 저예요. 이때만 해도 저 정말 똑똑했어요. 일도 잘했고요. 그러시더니 최근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눈은 풀렸고 피부는 거칠고 표정은 멍한 게. 이게 지금 저예요. 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술을 매일 마셨대요. 회식도 많았고 혼자 집에서도 마셨고 처음엔 스트레스 풀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엔 술 없으면 잠도 못 자게 됐대요. 알코올 의존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업무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실수도 잦아지고 예전에 비하면 반도 못하는 것 같다고.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옛날 사진 보니까 아빠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지금 아빠는 맨날 피곤해 보이고 멍한 것 같아. 초등학생 딸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자기 딸이 술 때문에 망가진 아빠를 보고 있다는 게 딱 한 잔만 더가 당신 뇌를 갉아먹는 주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술 약속 있으시죠? 가서 또 위하여.
외치고 부어라 마셔라 하시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머리 부여잡고 후회하시겠죠. 그 짓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병원에서 링거 꽂고 누워서 기저귀 차고 천장 바라볼 때까지 하실 건가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당신 뇌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가족의 행복이 달려있고 당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통제센터예요. 그 센터를 본인 손으로 부수고 있으면서 힘들어서 술 마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힘들면 다른 방법으로 푸세요. 운동하세요. 취미 생활하세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어요. 뭐든지 하세요. 근데 술만은 내려놓으세요. 술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마취일 뿐이에요. 깨어나면 스트레스는 그대로고 거기에 숙취와 후회와 건강 악화만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술잔 내려놓으세요. 오늘까지만 마시고 같은 개소리 집어치우시고 지금 당장 끊으세요. 줄이는 걸로는 안 됩니다. 이미 블랙아웃 경험한 뇌는 술 한 방울만 들어가도 다시 고장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예 끊는 게 답입니다. 동료들이 야 빼지 말고 마셔라고 하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 뇌 썩기 싫어서 안 마신다고요. 그게 쪽팔립니까? 나중에 치매 걸려서 자식 고생시키는 게 천배 만배 더 쪽팔린 일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기분 나쁘세요? 그럼 화내세요. 저한테 화내고 그 오기로 술을 끊으세요. 제발 저 같은 간호사 만날 일을 만들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 건강한 몸으로 제발 오래오래 멋지게 일하시란 말입니다. 술잔 대신 인생을 잡으세요. 필름이 끊기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같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